여기 중학교 때부터 면허도 안 따고 새벽마다 차로 두부 배달을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시킨 거죠. 그는 운전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두부가 으깨질 수 있으니 컵에 물을 담고 흘러 넘치지 않게 조심 운전을 하라는 등 이상한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이 소년은 그렇게 5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죠. 그 과정에서 소년은 차에 익숙해지고 최대한 빠르게 아키나라는 도로를 달리기 위해 이런저런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빨라지고 싶다라기보단 그저 새벽 배달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일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후지와라 타쿠미. 그는 방과 후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선배가 오늘 밤 스피드스타즈 팀 모두가 아키나산으로 모일 거라 말합니다. 스피드스타즈란 자동차로 아키나 도로를 달리는 팀인데 타쿠미 친구인 이츠키는 그 팀을 동경하고 있으며 차를 사게 되면 꼭 그 팀에 들어가고 싶다 말하죠. 선배는 그 말을 듣더니 매우 뿌듯해하며 그럼 오늘 저녁 함께 가자며 차에 타라 합니다. 그런데 선배의 차에 처음 타본 타쿠미가 굉장히 무서워하는데 선배는 스피드광이 모는 차에 처음 타면 누구나 겁을 먹게 되는 거라며 되려 뿌듯해하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타쿠미는 차에서 내리고 친구인 이츠키는 그런 타쿠미를 놀립니다. 하지만 타쿠미는 내가 왜 저 차를 무서워했는지 너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를 거라 말하죠. 여튼 산 정상에서 스타즈의 멤버가 모여 있는데 못 보던 녀석들이 차를 끌고 올라옵니다. 자신들은 레드선즈라는 팀이고 이 아키나산에서 가장 빠른 팀이나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말하죠. 스타즈 멤버들은 아키나에선 우리들이 최고로 빠른 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레드선즈는 자기 팀끼리만 달리며 자아자찬하는 것보다 가끔은 다른 팀과 교류해서 배틀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안합니다. 새로운 자극도 주고 정보 교환도 할 겸 말이죠. 그렇게 다음 주 토요일에 시합을 하기로 정해지고 레드선즈는 처음 와보는 아키나 코스의 연습을 하기 위해 떠나는데 표면적으론 친목 도모라 말했지만 이건 자신들의 실력 과시이자 명백한 도전 행위라 생각하는 이케다니 심지어 레드선즈라는 팀을 이끄는 건 다카하시 료우스케와 케이스케 이 두 형제로 이 지역에선 상대가 없다 할 정도고 특히 형인 료우스케는 프로에서도 섭외가 들어올 정도로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죠. 이케다니는 그들이 연습하는 걸 봐야겠다며 따라가기 위해선 풀스피드로 달려야 하는데 너희들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며 타쿠미와 이츠키에게 기다리라 말하곤 쫓아갑니다. 타쿠미는 이 광경을 보며 차를 빨리 타는 게 재밌는 거냐 묻곤 왜 저렇게 열을 올리는 거냐고 묻죠. 이츠키는 저 엔진 소리를 듣고도 피가 끓어오르지 않냐며 한 소리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배달을 하기 위해서만 차를 사용했던 타쿠미는 이 말에 공감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한편 다카하시 형제는 스타즈 팀을 보곤 별거 아닌 것 같다며 토요일 시합은 2군만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형인 료우스케가 케이스케에게 타 지역 팀들이 몇 년이 걸려도 깰 수 없는 기록을 만들어 전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너는 시합에 참가하라 말하죠. 이 둘은 사이타마, 카나가와, 동경, 치바까지 광동 전역을 휩쓸고 모든 도로의 최고 기록을 남기고 전설이 된 후 은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스타즈의 멤버들은 필사적으로 레드선즈가 연습하는 차량을 따라가 보지만 홈그라운드에도 불구하고 전혀 따라잡지 못하죠. 그들은 자신감을 상실한 채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의논을 하자 하고 해산합니다. 그날 새벽 늦게까지 연습을 하던 케이스케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뒤에서 한 대의 차량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따라붙는 차를 가뿐히 제치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 차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제치고 가는 건 고사하고 추격을 당할 것 같은 압박까지 받게 되죠. 심지어 드리프트를 할 때 차종을 보게 되는데 86이라는 차입니다. 자신의 차량보다 파워가 약한 차임을 알게 된 케이스케는 절대 질 수 없다는 오기가 생기는데 이 86이 아키나의 코스를 모르는지 앞쪽에 계곡이 있는 급경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높이죠. 케이스케는 저 차량은 이제 추락할 거라며 속도를 줄이고 쳐다보는데 관성 드리프트를 하며 유유히 그곳을 통과해 빠져나가죠. 전설을 써내려 가겠다 계획을 짰던 레드선즈의 2인자 케이스케가 추월당한 겁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만난 것처럼 어안이 벙벙한 케이스케.
다음날 케이스케는 이케다니가 일하는 주유소에 찾아가 기름을 넣으면서 아키나산에 유령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냐 물어봅니다. 이케다니는 케이스케가 자신을 놀리는지 알고 그럴 기분이 아니라 받아치는데 그 86이 너희들의 비밀병기라면 토요일 배틀에선 지난번처럼 지지 않을 거라 전해달라 말하곤 떠나죠. 그 말을 들은 이케다니는 놀라며 주유소 점장님께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아키나산의 가장 빠른 차는 두부 공장의 86일 거라는 말이 말이죠. 이케다니는 퇴근 후 두부 공장을 찾아가고 그곳이 타쿠미의 아버지 가게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는 사정을 말하고 타쿠미의 아버지인 후지와라 분타에게 시합에 나가달라 부탁하지만 분타는 젊은이들의 일은 젊은이들끼리 해결해야지 자신 같은 퇴물이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거절합니다. 그럼 자신에게 아키나의 코스 공략법이라도 알려달라 부탁하는 이케다니. 분타는 그건 더더욱 무리라고 말합니다. 시합 날까지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라 뼈를 때리죠. 그리고 또 자신은 케이스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긴 적도 없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케다니는 좌절하며 아키나 도로 연습을 나갔는데 잠시 딴 생각을 한 사이 사고가 나버리죠. 사고를 당했음에도 자신보다 차와 팀을 걱정하는 남자. 한편 분타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는데 그곳에서 점장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 녀석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귀찮아 죽겠다 말하죠. 알고 보니 이케다니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매일 분타를 찾아가 머리 숙여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장은 이케다니는 좋은 녀석이라며 한번 달려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좋은 녀석인 건 알겠는데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긴 애매하다고 말하죠. 점장은 그런 5년 동안 아키나 트랙을 달린 아들을 내보내면 되지 않겠냐 묻지만 그놈이 누굴 닮았는지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누가 달려달라 부탁한다고 해서 달리는 녀석이 아니라고 말하죠. 누굴 닮았겠냐? 하지만 자기 외엔 아키나 토로라면 어떤 녀석에게도 지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그날 저녁 타쿠미는 아버지에게 이번 주 일요일에 차를 빌려달라 부탁하는데 아버지는 그날 약속이 있어서 빌려줄 수 없다 말하죠. 하지만 타쿠미는 그날 차를 꼭 써야 한다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애가 아닌데 하며 생각하는 분타.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데이트 약속이라도 있는 거냐 묻는데 전국을 찌른 듯합니다. 실제로 타쿠미가 좋아하는 여자아이와 일요일에 바다를 가기로 약속했죠. 아버지는 어림없지 하면서 안 된다 하고 타쿠미는 좌절하죠. 이때 분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약 토요일 밤 아키나도로에서 레드선즈와의 시합을 해 이기고 온다면 기름을 가득 넣은 차를 빌려준다 하죠. 기름까지 꽉 채워 빌려준다는 조건에 흔들리는 타쿠미. 아버지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하는데 다음날 아침 드디어 시합날이 다가오고 오늘도 어김없이 두부집에 찾아온 이케다니. 분타는 그런 이케다니에게 오늘 밤 아키나에 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던집니다. 하지만 나갈 확률은 50대 50이고 시합 시간인 10시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념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시합을 하라 말하죠. 이케다니는 너무 기뻐하며 꼭 와줄 거라 믿겠다 말하고 가게를 나갑니다. 그날 밤 시합 시간이 다가오고 레드선즈를 비롯한 구경꾼들이 아키나 도로를 가득 메웁니다. 오지 않겠다던 료우스케도 케이스케가 말한 유령의 정체가 궁금했던지 같이 왔죠. 하지만 시합 시간인 10시가 되도록 86은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스피드스타즈의 다운힐 멤버가 시합을 준비합니다. 이를 지켜보며 실망하는 케이스케. 이때 꼬린 지점에서 일반 차 한 대가 지나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무전이 옵니다. 이케다니는 지나간 차종이 뭔지 묻는데 86이라고 하죠. 그들은 다른 의미로 서로 기뻐하며 86이 올 때까지 레이스를 미루고 드디어 출발선에 도착한 86. 구경꾼들은 설마 저 한물간 차가 아키나의 대표는 아니겠지 수군대죠. 게다가 주목받는 86에서 내린 건 분타가 아닌 타쿠미였습니다. 이케다니는 당황하며 아버지는 안 오셨냐 묻고 타쿠미는 나는 그저 아버지가 가라 해서 왔다 말하죠. 다른 말씀은 없으셨냐 묻는데 아키나 도로 시합에서 상대를 이기고 오라 말을 했다 합니다. 그리곤 저번에 한번 이겨본 상대이기도 하고 기름 가득이 걸린 문제라 시켜만 주신다면 이기고 오겠다 말하죠. 이케다니는 타쿠미에게 두부 배달은 아버지와 같이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5년 전부터 두부 배달은 자기 혼자 하고 있다고 답하는 타쿠미. 이 말을 들은 이케다니는 확신에 차 타쿠미를 출전시키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시합은 시작되고 저번에 진빛을 갖겠다며 시작부터 전력 질주하는 케이스케. 차의 파워 차이로 금세 거리를 벌려 자신의 백밀러에 86 따윈 비치지 않게 만들려고 했는데 86과 간격이 벌어지긴커녕 오히려 거리가 점점 좁혀집니다. 심지어 직선에서는 차의 파워 때문에 거리가 벌어지지만 코너링 구간에서 86에게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 이는 드라이버에게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죠.
한편 류오스케는 무전을 들으며 상황을 체크하는데 그나마 내리마코스라 86이란 옛날 차가 케이스케의 차를 따라갈 수 있는 건 맞지만 케이스케의 실력까지 고려해볼 때 86이 따라잡고 있다는 건 그 86을 모는 드라이버가 괴물이라는 결론을 짓게 되죠. 레이스는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치열함 속에 마지막 5연속 헤어핀 구간이 나오는데 두 번째 헤어핀까진 같은 속도로 달리다 세 번째 헤어핀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버스피드로 치고 나오는 86.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자포자기한 자살행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상황. 케이스케 또한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는 86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며 당황하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관성 드리프트라는 기술을 선보이며 헤어핀을 쉽게 통과해 케이스케를 추월해버립니다. 그리고 케이스케보다 7초나 빠른 기록으로 꼬린 지점을 통과하고 쿨하게 곧장 집으로 가버리죠. 충격적인 케이스케의 패배. 류오스케는 케이스케와 함께 5연속 헤어핀 구간으로 가 케이스케가 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절대 못 갈 것 같던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도랑이라고 말하죠. 배수형 도랑에 일부러 타이어를 빠뜨려 원심력을 대항해 최단 거리로 돌아 추월해 나간 건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스킬과 도로의 특징을 모른다면 절대 할 수 없을 거라 말하는 류오스케. 그렇게 타쿠미의 승리로 시합은 끝나버립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타쿠미는 류오스케와도 시합을 하게 되는데 타쿠미는 간발의 차이로 또 한 번의 승리를 하게 되죠. 심지어 그 기록은 아키나도로의 전설로 남게 됩니다. 타쿠미는 이 시합에서 류오스케를 존경하게 되고 차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죠. 류오스케는 이 시합을 끝으로 은퇴를 하고 프로젝트 D라는 팀을 새롭게 만들어 타쿠미를 영입, 케이스케와 함께 원정을 나가 시합을 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해지는 상대들과 성장해 나가는 두 드라이버, 그리고 그때그때 훌륭한 지시와 작전을 보여주는 작전 참모 류오스케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팀원들 간의 케미를 보여주며 재미를 증가시키죠. 이 애니메이션은 자동차에 대해서 1도 관심도 없고 모르던 저에게도 굉장히 재밌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차에 대한 전문 지식도 알려주고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지만 스릴 있는 장면마다 나오는 그 부금들은 몰입감을 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작화나 내용이 좀 아쉬워졌지만 충분히 추천할 만한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과연 타쿠미가 합류한 프로젝트 D라는 팀은 다른 지역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자동차 애니메이션 중 가장 재밌게 본 이니셜 D였습니다. 이니셜 D는 개인적으로 만화책보다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상 저는 표절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